외모가 되게 멋지신 성격이라서 그러신지 약간 눈물 훔쳤어요 진짜. 낮은 마음. 그래 내가 이기진 못하지만 참을 수는 있어. 남들과 꼭 똑같지 않아도 되고 다름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실패생활 돕는 응원요정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해진 사회적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약간 실패라는 편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좀 깨고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청소 노동자이며 그림을 그리는 코피루와 김예진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청소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코피루와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외모가 되게 멋지신 성격이라서 그러신지 보면서 뭔가 네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코피루아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붙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드립커피를 내릴 때 주문을 외우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커피루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 원두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커피가 맛있어져라는 염원으로 쓰이거든요. 되게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좀 좋았어요. 좋지 않든 좋든 간에 뭔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좋아진다라는 그 마음이 좋아서 내 작가명을 한번 써볼까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뭔가 자신만의 어떤 주문을 외는 듯한 네. 그런 부분이네요. 작가님 책에 보면은 저 청소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남들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네.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남들처럼 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게 그림이랑 좀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인턴 생활을 하다 그럼 그림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근데 뭐 이제 구직 활동하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프리랜서 활동을 좀 해볼까라고 했지만 그것도 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좀 그림에도 잘 안 풀리고 있던 와중에 저희 엄마가 이제 너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어떤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청소일을 권해주셨고 제가 듣기에도 되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7살이었기 때문에 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미 좀 연령대가 있으신데 그래서 그렇게 청소일을 하다 보니 좀 남들과 다른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게 됐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책으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책으로 쓰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 20대 연령대에 또 네. 사회적인 이 시각 편견에서는 그 도전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좀 선뜻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시게 되셨는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장점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뭐 시간적으로나 네네네. 경제적으로나 되게 나쁘지 않아서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놓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쳐다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일을 시작해서 누군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 이런 일 시작하게 됐어 하면은 의아해하거나 신기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저한테 말해줬던 그 메리트들이 저한테 정말 정확하게 그냥 부합했어요. 그래서 할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계속 쭉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계신 거 몇 년째 이렇게? 지금 한지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이어오시면서 뭔가 도전해오신 부분이시긴 하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진행하시면서 또 그 외에도 물론 그때는 지금 상황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뭔가 또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씨앗 형태로 이렇게 계속 해오긴 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원래 갖고 계셨던 꿈을 향해서 하고 싶으셨던 걸 또 계속 도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청소일을 시작한 이유가 그림 때문이잖아요. 청소일은 사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로 좀 안정적인 걸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가 해결이 됐다면 그림은 당연히 뭔가 목적이었으니까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일러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을 내고 났을 때 네. 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기억에 남는 반응이나 아니면 이런 첫 번째로의 기억에 남는 반응은 처음으로 외주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청소를 시작하고 4년 동안 어떠한 뭐 일이 있거나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낸 이후로 처음으로 저한테 그림 외주가 들어왔을 때 드디어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반응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청소이라는 제 그 에피소드가 되게 좀 누가 공감해줄까? 약간 나만의 이야기인데? 라고 했던 거와 다르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아, 세상에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고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외주까지 뭔가 들어와서 또 다른 그림 쪽으로 도전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계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위해서 청소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청소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셨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하셨던 것들은 또 또한 청소가 저한테 아주 그 안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뭔가 그만둬야지 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프리랜서는 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네. 제가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수입원이죠. 그래서 저는 안 그만뒀던 것 같아요. 저 작가님의 글을 보면 또 이제 되게 많은 청소년, 청년들 되게 희망을 또 얻는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댓글에 이런 거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되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분도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셨어요. 거의 20 초반대에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되게 동질감도 얻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분의 메일을 읽고 약간 눈물을 훔쳤어요, 진짜. 왜냐면 저도 그분이 겪었던 그 감정을 써놓으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도 공감되고 되게 그 마음이 뭔지 알아서 제가 받았던 리뷰나 뭐 어떤 그런 반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보니까 강연도 좀 많이 하시던데 네. 또 그렇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선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타인과 다른 삶이다 라고 하다 보니 그런 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딱 그 책에도 나오듯이 저는 진짜 견뎠거든요, 사실. 이기진 못하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이겼다 싶어도 항상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힘들지만 견딘다라는 마음을 했어요.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처럼 이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이긴다, 뭐 어떻게 해내겠다라기보다 그래 한번 참아보자라는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기진 못하면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내가 이기진 못하지만 참을 수는 있어 라는 마음을 조금 더 낮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서는 그게 그 작가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거 도대체 어떠한 원동력이 나오는 거지? 버텨봐!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그쵸, 거죠. 맞아요. 그 과정들을 이겨내기까지 그 힘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저는 근데 사실 그거예요. 당장에 죽을 게 아니에요. 살 거잖아요. 명을 다할 때까지 살 건데 그러면은 좀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살아있을 때 좀 더 괜찮은 삶이 뭔가를 생각해서 사는 것 같아요. 의미 없이 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위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지금의 직면하는 것들을 조금씩 견뎌내 하나씩 그 버텨가다 보면은 그걸 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창을 가지고서 네. 지금 책을 통해 또 다양한 메시지 좀 전달하고 계신데 책에 있는 글줄 중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꼭 한 번 이 구독자분들 좀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거 딱 진짜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편견적인 삶을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삶을 살아도 나쁘진 않아요. 의외로 더 재밌더라고요.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작가로 또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에 다양한 또 이제 그
그 활동들을 하시면서 또 전공을 살려서 일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면서 또 그 가정 가운데 좀 약간 불안장애 뭐 이런 어려움들도 있으셨다고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해내셨는지. 저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불안장애를 겪었었거든요. 약물치료, 심리치료, 뭐 이런 인지치료 같은 것도 다 받아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보고 그리고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느꼈던 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나를 좀 알아가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네, 대한 마음이 네, 좀 네. 더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불안장애든 아니면은 다양한 또 사회적 시선을 좀 견뎌내고자 뭔가를 시도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뭐 힘들지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이겨내는 단계? 그러니까 견뎌내는 단계? 이런 거로 좀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좀 마주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이 선택을 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아, 나 이걸 너무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를 되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괜찮다라는 말씀 좀 전달하고 싶어요. 괜찮아.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버티는 이 힘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좀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 이야기 좀 같이 풀어내주신 우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좀 풀어냄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를 슬기롭게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